문제집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지금부터요.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처분권이 없는, 우리는요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무권리자, 부담행위죠. 이때 부담행위는 뭐죠? 의무 부담인데 의무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의무 부담행위, 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죠. 그럼 채권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권리자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누가 하죠? 처분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처분권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요 채권양도 줄고요. 채권양도, 채권양도를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 우리가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물권행위. 또 하나는요 준물권행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다. 올해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문제 지금 8페이지 보자. 8페이지 문제 지금 8페이지 알겠죠? 2번 출연행위. 자기 이제 여기 봐봐요. 지금부터 출연을 설명해. 출연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 출연, 우리 채권법에서 배웠는데요. 출연은 내 재산은 다운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은 업시키는 거예요. 자,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출연은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됐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켜. 반드시 여기 증가 동그라미, 감소 동그라미, 이게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감소고 하나는 증가가 돼야 돼.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요. 출연.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 여기 봐요. 여기 대리권 수요 줄거 봐요. 그럼 대리권을 수요하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을 수요했다고 해서 내 재산이 다운이 돼? 안 돼? 안 되죠. 대리인의 재산이 업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는 거기다가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비출연행위. 출연행위 가지고 뭐다? 비출연행위죠. 자, 여기 소유권 포기 줄거 봐.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 재산은 다운이죠. 어느 누구의 재산이 업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비출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는 비출연이다 이렇게. 자, 보조행위는요 그냥 읽기만 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제 지문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보조는 여러분요 봐봐. 대리권 수요 봐봐. 대리권 수요 또는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는 뭐죠? 우리가 주무관청에서 허가할 때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해 이 말이죠. 너는 해. 그걸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허가는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뭐를 해줘? 보충을 시켜줘. 너 하지 마 해놓고 너만 허가해 줄게. 그러면 너만 해 이 말이죠. 그걸 보충시켜주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보조행위다 이렇게. 보조. 보조는 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 그래서 동추허대 이렇게. 동추허대 이렇게. 자, 4번은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저당권 배운 거 기억나나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이죠. 그 다음에 피해 채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저당권 등기하죠. 그럼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 주된 권리.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어디를 생각해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생각을 해라. 문재인을 뭐라 한다? 주된. 비서실장 뭐라 한다? 종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 저당권 설정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대차가 뭐냐? 소비대차가 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는 것이 주된 행위이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종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것이 바뀌어서 나왔다고. 바뀌어서 저당권 설정이 주된 행위다 이렇게 틀린 걸로. 저당권 설정이 종된이라고. 알겠죠? 돈을 빌린 거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써봐. 거기다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써봐. 소비대차니까 돈 빌려줬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 채권을 뭐라고 한다? 주된 행위라고 하고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종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유상 뭐죠? 유상. 유상행위 동그라미 하고요. 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의 대응 동그라미. 대응에다 써요. 거기다가 대가성이라고 써. 대가성. 여기 대응에다가 대가성이라고 쓰라고. 그럼 여러분요 대가성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대가성이란 말의 뜻은 이것을 얘기해. 자, 봐봐요. 갑이 봐봐. 매매계약을 봐봐요. 매매계약.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주죠.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매수인은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받죠. 그러니까 유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매매 유상이라는 것은 뭐다? 유상에다 써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써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시험범위 대표적인 게 유상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다음 봐봐 여기요. 그다음에 이 무상 뭐죠? 무상 여기 없는데 이거 혹시 밑에 어디 쓸 때 있어요? 거기다 무상행위라고 써봐. 무상행위. 무상행위를 옆줄 긋고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 이렇게.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좀 보셔요. 지금요, 아까 여기 학원에 오면서 저분이 저한테 아메리카노 커피를 갖다 줬거든요. 나 커피 받았죠. 받고 지금 나 지금 뭘 줬어 안 줬어? 아직 아무것도 안 줬어.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줬다고. 알겠죠? 받고 준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 그걸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야. 내가 만약 그걸 받으면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4,000원인데요. 알았어, 4,000원 드릴게요. 4,000원 줬어. 그럼 서로 주고 받았죠.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 유상이라고 얘기해. 나는 커피 하나 받았는데 준 게 없어. 그걸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무상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오후에 특강하는 것을 횟수를 좀 늘릴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 핫식스가 지금 2박스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핫식스 먹고 강의하라고 해서 재현 씨가요 2박스나 보내놨어요. 그래서 48개인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강의를 1월 달에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다? 받았는데 내가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걸 뭐라 한다? 무상이라고 그래. 무상. 알겠죠? 그걸 무상이다. 자, 그리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나중에 이건 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잘못된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요, 자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법률 사실 한번 보시죠. 자, 법률 사실은요 기본서는 21페이지인데요. 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서는 거의 뭐 법률 사실을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법률 행위를 똑바로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어느 하나를 이해를 하려면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사실은 뭐다?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어져. 자, 법률 사실은 뭐라고? 용태와 사건. 그럼 용태가 뭐죠? 용태. 봐봐. 인간의 정신 작용. 용자 동그라미 해봐. 용자 다른 태양할 때 태 동그라미야. 이거 용태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법적인 사고 있죠? 이 법적인 것을요 늘어놓는 것을 용태라고 그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법적인 사고들 있죠? 이 태양이라는 것은 분류했다 이 말이죠. 그걸 용태라고 그래. 그럼 봐봐, 여기요. 이 봐봐. 용태와 사건을 구별하죠. 그럼 용태가 뭐예요? 용태는 사건이 아닌 거죠. 사건은요 용태가 아닌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사건 뭔가? 봐봐. 정신작용이 아닌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야? 그건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죠. 근데 이거 비교가 되니까, 용태는 정신작용이면 비교가 되니까 반대니까 사건은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이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기출문제 나왔단 말이죠.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뭘 얘기한다? 사건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법률 사실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 용태와 사건으로 나뉜다. 용태와 사건 이렇게. 그러면 용태는 또 어떻게 나눈다?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 알겠죠? 그래서 외부적 용태를 뭐라고 한다? 행위라고 그래. 봐봐. 인간의 머릿속, 인간의 정신적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나타낸다 이 말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행위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적 용태를 뭐라고 한다?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교된다?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 그럼 내부적 용태하고 외부적 용태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잖아. 이건 암기하면 안 돼. 자, 외부적 용태는 행위라고 했죠? 행위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적법이냐 위법이냐. 행위는 적법이냐 위법이냐. 딱 두 가지로 나눠. 근데 우리는요 위법행위는 막 그닥 중요하지 않고 적법행위에서 나오는데요, 내부적 용태는 여러분요 그냥 암기만 해. 의사적 용태하고 관념적 용태 중요하지 않아. 의사적 용태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 이러면 혹시 우리가요 197조 제1항에 보면은 점유자의 점유 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오죠. 그 소유의 의사, 그것을 자주점유라고 하죠. 소유의 의사, 그걸 의사적이라고 해요. 의사적 용태. 그런데 관념적은요 악의. 그럼 악의는 뭐다? 악의는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정당한 대리한 신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선이죠. 선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 알면 돼. 악의하고 선의만 알면 돼. 악의는 뭔가를 알고 있다. 선의는 뭐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봐봐, 여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와? 여기 나왔어. 여기 봐봐. 선의를 뭐라고 나와? 선의를 시험에 뭐라고 나와? 선의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리 그걸 해설을 해도
이걸 보면은 이 전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건데, 이 전체가 지금 법률 사실에 속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법률 사실에 속하니까 선의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암기할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만 봐.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법을 읽는 눈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딱 봤을 때 기본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보면 끝이구나. 이것만 딱 느끼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건이죠. 사건은 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 사건은 뭐가 사건이다?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것이다. 정신작용은 뭐다? 용태. 용태가 아닌 건 뭐다? 사건. 여러분,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렇게, 그걸 사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건은 시간의 경과. 시간하고 관계된 게 뭐죠?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 소멸시효. 그 다음에 뭐죠?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혼동. 이러면 혼동 나오죠? 그 다음에 부합. 혼동이다 동그라미. 혼동의 경우는 등기 X.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건 사건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혼동으로 물건이 소멸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혼동으로 소멸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봐봐, 우리는 여기 적법행위일 때 등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용태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사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혼동의 경우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봐봐, 다 쓸데없는 걸 다 지금 다 정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법행위, 위법행위로 구별하는 거. 적법행위는 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 더 넘어서 한번 보죠. 자, 적법행위 지금 봤죠? 여러분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 어디를 보는지 여러분 지금 강의 노트에는, 그림 노트에는 다 나와 있죠. 연결돼 가지고 여기 적법행위, 위법행위, 지금 적법행위 가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 적법행위는 뭐가 있다? 거기서 보면 법률행위하고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여기 봐봐, 우리는요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이 아니라고. 법률행위하고 법률 사실은 다른 거라고. 이해됐나요? 법률행위와 법률 사실은 다른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이 아니고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 의사 표시, 개개의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죠.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있으면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 계약은 뭐란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에 속하는 것이지 법률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법률 사실이다? 의사 표시.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라고. 됐죠? 그럼 봐, 여기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네요. 비교. 어떻게 비교하고 있다? 여기 보면 준법률행위하고 비교하네요. 그래, 여러분 시험에 봐봐, 항상 내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뭐죠? 비교라고 그랬죠? 시험에서는 거의 80%의 문제가 뭐냐? 비교 문제예요. 정답으로 만들기 제일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요, 의사 표시가 아닌 것, 그럼 뭐다? 준법률행위를 묻는 것이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의사 표시를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법률 사실을 공부 안 해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법을 깊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니까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아닌 것 뭘 물어? 준법률행위를 묻는 것이라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 말의 뜻이 다시 봐, 여기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의사 표시. 그러면 의사 표시가 아닌 것 뭘 물어? 준법률행위 찾아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 표시를 찾으라 이 말이고, 의사 표시가 아닌 것 뭘 찾으라?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죠, 보는 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 자, 의사표시는 아까 뭐랬죠? 의사표시는 수와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뭐 단독, 두 개는 계약, 두 개 이상은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고? 사단, 법인, 설립, 행위라는 게 있다. 그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합동행위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한 개냐, 두 개냐, 두 개 이상이냐. 그래서 한 개를 뭐란다? 단독행위. 두 개를 뭐란다? 계약. 두 개 이상을 뭐란다?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단독행위는 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크게 이걸 이런 것을 우리 뭐란다?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했었죠. 사단법인이라고. 이건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걸 없애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그럼 시험에 나온다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묻는다? 계약. 계약이 아닌 것은 뭘 물어? 단독행위를 찾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또 비교되잖아. 단독행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비교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 없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 있는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방 있는 것은요, 두 개를 암기하죠. 면제와 상계를 같이. 면제는 누가? 여기다 밑에다 써. 채무자. 채무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채권자가 하는 것을 면제라고 그래. 채무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상계한다. 상계는 퉁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추인하고 철회죠. 추인은 무건대에서 본인이 하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 상대방이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철회한다고 그래. 철회. 다시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을 상계. 무건대에서 본인이 하는 것을 추인, 상대방이 하는 것을 철회.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건 동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또요, 우리가 임대차에 가면 동의 있는 전대차가 있어. 그때의 동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 개.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요,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뭐가 있어? 먼저 채권자가 하는 면제, 채무자가 하는 상계. 그 다음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세 가지 뭐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있다. 이해되셨나요? 이 8가지를 암기해야 돼. 근데 다른 모든 선생님들 보면 이걸 뭐가 어떻게 상추가 뭐 어쩐다, 상추 뭐 어쩌다고 얼갈이가 맛이 뭐 해가지고 이건 필요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 나중에 이 추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추인은 어디서 나오더라?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추인이란 것은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무건대로 추인도 있고 추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두 문자로 안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두 문자로 암기해야 될 것이 있어. 전혀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 나와. 그건 어떻게 하겠어?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 의미도 없는데. 그것은 두 문자로 따가지고 암기해야죠. 그것은 우리 민법에서 10개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을 두 문자 따서 암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배우는 사람도 똑같아.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점수 안 나와. 알겠죠? 앞으로 15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채권자가 하면 뭐 면제, 채무자는 상계,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철회권,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 먼저 유언하고 유증하고. 유언은 뭐죠? 유언은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음. 사후행위라고 그래요. 사후행위. 유언, 유증 줄거봐. 사후행위. 우리가 생전행위하고 사후행위가 있거든요. 사후행위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사후행위라. 유에서 유언, 유증 이런 것은 사후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법인? 재단법인 중에 재단법인 변환하고. 시험에 계속 우리 이번에 32회 시험에 나왔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세 가지.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것을 상대방 없는이라고 얘기를 해. 상대방 없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없는은 먼저 여러분요 뭐다?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명이 암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아무리 몰라도 세 가지는 알아야 돼.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 포기란 말이죠. 포기란 말 때문에 여기다 하나 써. 여기다 하나 써. 뭐라 쓴다? 공유지분. 그 다음에 가로 여기 닫고 합유지분. 공유지분,
가로 열고 닫고 합유 지분, 공유 지분의 폭이 합유 지분의 폭이 이 말이에요. 옆줄 긋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이건 상대방 있는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등기를 요해. 지분의 포기는, 그건 지분은 다른 공유자한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엇을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등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유언, 유증, 재단, 법인, 설명이.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암기해. 상대방 없는 거 시작. 유언, 유증, 재단, 법인, 설명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재단, 법인,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가 비교된다고. 이번에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에 나올 것은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비교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할 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가 단독이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뭐 5번 그래서 매매 이렇게 나오겠죠. 매매는 어디에 속하니까? 계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이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계약이라고 한다고. 계약. 그러니까 뒤에가 매매, 계약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교환, 증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 말 자체가 뭐라고? 계약이라고. 우리가 계약은 물권행위다. 계약은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여기 두 개 이상이면 무슨 행위다? 두 개 이상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나머지가 뭐죠? 준법령이 찾으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준법령이 아닌 것,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 찾아라 이 말이지. 이해되셨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면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준법령은 법률의 규정이고요. 자, 이번에 자, 단독행위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이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단 말이죠.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박스에 보면 박스 강의 노트 다 나와 있죠. 단독행위는 일방행위고, 그다음에 유증. 아까 유증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그다음에 계약 해제, 해제권은 해제권, 해지,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면제. 면제는 뭐다? 상대방 있는, 누가 하는 것이다?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봐봐. 채권자가 하는 뭐 면제, 채무자가 하는 상계, 무권들에서 본인이 하는 추인, 상대방이 하는 철회. 그다음에 세 가지 뭐 해제, 해지, 취소. 그러니까 이게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이제 비교되는 게 말이 비슷하다 이 말이지. 이런 말은 단독행위인데 알죠? 비슷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다? 여기 A약, 동그라미 A약. A약이라는 것은 A약 동그라미하고 언제나 채권 계약 이렇게. 언제나 채권 계약. 영원히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유증하고 비상계 증여.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뭐가 계약이라고? 계약 네 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무조건 네 가지 암기하라고. 뭐?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증여는 계약이라고. 유증은 단독기인데. 그 다음에 계약 해제죠. 해제하고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채무 면제죠. 채무 인수 동그라미. 이건 계약이에요. 인수. 내가 채무, 너가 빚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죠. 그럼 그 책임지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채무를 인수하려면 그것은 계약으로 하는 거야. 단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봐봐 여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쓴다고. 써놓고 나서 여기 있는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언제나 여기 있는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아까 우리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 없는 것이 있었죠. 얼마나 많아. 상대방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면제, 상계, 그다음에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8개죠.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 유언,
유증, 재단법의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 상속폭이 14개나 되죠. 기본적인 것이 더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이 단독행위 중에서 아무 개나 이 14개 중에서 아무 개나 4개를 쓴다고, 그리고 이 넷 중에 하나가 언제나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항상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비스무리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국가고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고시 자격시험을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돼. 됐나요 지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실제는 형성권인 것, 이게 중요하죠.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형식은 청구권이라는 말은 꼬릿말은 청구라고 돼 있어. 꼬리에는, 맨 뒤에는 꼬리에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는 단독행위란 말이고 형성권은 뭐다? 처분행위죠. 그것은 뭐다? 일방적이죠. 그럼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일방통행 들어봤죠? 일방통행,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일방적이다.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가 형성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90%, 99%가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또 나와. 그게 또 중요하다고. 채권자 취소권. 그런데 일단 이걸 보면 의사표시로 해. 그런데 어떻게 의사표시하냐? 상대방한테 묻지 않아. 청구권은 뭐냐?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를 요하는 거예요. 봐봐, 나하고 재현 씨하고 둘이 계약을 했죠. 계약했으면 내가 뭐라 한다? 재현 씨한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서 나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내한테 등기 오는 것이, 안 해주면요 소송을 해야 돼요 나는. 알겠죠? 그런데 형성권은요 등기해 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나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나 당신한테 사기당했으니 이 계약 취소할래. 그러면 나 취소해도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성권은 뭐나? 단독행위를 얘기해. 어떤 게 단독행위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 단독행위가 형성권이라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해제, 해지, 취소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일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해. 발생, 변경, 소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죠, 그 자리에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이 발생에는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봐봐. 예약 완결권 옆에다 써. 이러면 예약 완결권 옆에다가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행사. 예약 완결권 옆줄 긋고 행사라고 써봐. 행사.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죠. 여러분요, 그럼 맨 밑에 있어. 맨 밑에, 그 장의 맨 밑에 오른쪽에 있죠. 강의 노트 맨 밑에 있죠.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 본 계약 성립해. 본 계약이 성립해. 그럼 여러분, 예약이 뭐죠? 여러분, 이건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점들에 예약을 해야 안 해요? 가족들이 가려고 하죠. 그러면 가서 예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먹어야 되죠. 먹을 때 뭐라고 하죠? 가가지고 우리 가족 4명, 우리 그때 뭐죠? 주문했던 사람들, 예약했던 사람들인데 음식 주세요. 그것을 말한다?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 다른 말로 뭐 성립한다? 본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 계약이 성립을 해. 발생이죠. 여기 봐봐요.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잖아요. 매수란 말이 있으면. 청구란 말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청구란 말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말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말이죠.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형성권이라고. 그 다음에 변경했어요. 청구란 말 앞에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합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란 말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분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럼 강의 노트 몇 페이지 있어요 지금 이거? 강의 노트 몇 페이지 있냐고 지금 이게. 4페이지와 4페이지 있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봐봐. 청구 앞에 증감, 증감이죠. 증감, 증액하고 감액하고 증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소멸은요, 청구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어요. 소멸은 뭐가 있죠? 지상권 소멸청구권, 저당권 소멸청구권, 임대차 소멸청구권. 알겠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봐. 뒤가 지금 청구권이 돼 있죠? 청구권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형식이라고 그래. 형식은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실질적인 것은 뭐다?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 법적 성질이 다른 거.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무슨 매수청구권, 1번 분할청구권, 2번 무슨 증감청구권, 3번 뭐뭐뭐 소멸청구권.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갱신청구권 이렇게 나와. 갱신. 청구는 청구인데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 갱신은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니다. 아니죠. 그냥 그것은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다 청구권인데 나머지는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뭐고? 형성권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뭐라 한다? 그냥 청구권이다.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하고? 형성권이고.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요. 이거 형성권. 형성권에서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요 채권자 취소권이 나와.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에 뭐가 있다? 그것은 언제나 뭘 한다? 재판상 행사를 해. 이것은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이걸 못 찾죠? 그림을? 이 페이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건 기본서 페이지라고. 아니 그러니까 맨 밑에 책을 보라고. 알겠죠? 여기 찾아서 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봐봐. 여기 그냥 봐. 그냥 여기 봐봐. 여기 재판상 동그라미. 이것은 그냥 봐봐. 원래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재판으로 하는 형성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은 채권자 취소권.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중매매 있죠. 우리가 이중매매로서 적극 가담하면 무효잖아요. 무효여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이건 여러분 언제나 암기해야 돼. 언제나 재판상 행사한다. 이중매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 간섭상 법정이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어요? 알겠죠? 이거 잘 보라 이 말이죠. 내용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지금 단독행위 형성권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형성권은 뒤에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형성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뭐다?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요 언제나 어떻게 한다?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네 가지 앞으로도 계속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청구권은 뭐죠? 봐. 청구권하고 우리가요 형성권을 비교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지금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계속 비교하는가? 이거 지금 본단 말이죠. 청구권은 우리가 무슨 청구권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는요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요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중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성권이면 형성권 봐봐 똑같은데 형성권은 우리가 청구권의 경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그런데 이 말을 형성권에는 똑같이 쓰지 않고 뭐에 걸린다?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그래. 같은 의미인데 뭐라고 한다? 청구권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부르고 형성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제척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여기는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증명하죠. 제척기간은 법원이 조사하는 거예요. 법원이. 알겠죠? 그리고 이런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청구권이 뭐가 청구권이냐? 이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봐봐. 뭐라고 됐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이전 등기죠. 우리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시작.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 말이 있어야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청구권 앞에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청구권으로 소송을 하죠. 청구권으로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그 다음에 확인 판결. 내가 소유자임을 확인해라. 확인 판결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요 형성권이 그냥 뭐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끝에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옳은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 한 말이 있네.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옳은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니까. 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이행 판결이고 등기해야 되는데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등기 없이도 이렇게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권이란 것하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소송 중에 조정도 그러면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하죠. 조정에다 써요. 써서 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송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된 것, 종결, 소가 종결이 돼. 그러니까요 원래는 판결하고 지금부터 봐봐. 조정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여기 보셔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송을 둘이 걸었는데 둘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 끝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를 안 해. 그러니까 판사가 강제적으로 둘이 이렇게 해. 귀찮으니까 판사가 그걸 판결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요 둘이 소송을 걸었어. 가비한테 소송 걸었는데 둘이 어떻게 둘이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끼리 만나고 하더니 중간에 그냥 우리 그냥 조정관한테 가서 그냥 한번 그러면 의사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한 대로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 그걸 조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소송은 소송인데 강제적으로 판사가 강제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송한 중에 두 사람이 상호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뭐란다? 합의는 계약이죠. 조정진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를 해. 조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 조정이라는 것은 뭐다? 상호 합의를 한 상태다.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다. 계약은 다른 말로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있으면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준법령이를 한번 봐. 준법령이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했었는데 봐봐. 준법령이를 보는 것을 우리 법률 사실 봐야 돼 지금. 법률 사실. 여러분 준법률행위 보면 뭐가 있죠? 준법령에는 뭐가 있어? 아까 우리 뭐하고 비교하라고? 의사 표시하고 비교하라고. 의사 표시하고. 알겠죠? 법률 사실에 보라고. 준법령이. 자, 법령이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동그라미 하고요. 법률적 동그라미 하고 법률적 행위나 준법령이나 똑같아. 여러분요 법률적 행위하고 법률행위는 다른 거예요.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적 행위 적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준법령행위는 두 가지.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여러분요 사실행위다 써. 사실에다가 여기 봐봐. 표현이 아닌 게 사실이죠. 표현이 아닌 게 사실이죠. 사실을 뭐라 한다? 아닐 비자 비표현 행위라고 그래. 표현이 아니다.
비표현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를 뭐라고 한다? 비표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법령에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뉜다. 자, 표현행위는 어떻게 나누죠? 표현행위는 세 가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세 가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는 중요하잖아. 감정이 이건 중요하잖아. 이 두 가지만 중요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알겠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뭐냐?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절대로 중요하잖아.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뒤에가 최고란 말이 있으면, 최고란 말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잖아. 우리 무권대리 볼까요?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초인 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 앞에가 중요하잖아. 뒤가 최고란 말이 있으면 그건 의사의 통지이고 그것은 준법률행위가 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으면 여기 최고 봐봐. 최고라고 해야 되는데 최고가 아니고 독촉한다고 하죠. 독촉. 똑같은 말이야. 독촉. 알겠죠? 촉구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거절. 거절은 뭐죠?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초인 거절이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서 본인,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 뒤에 무슨 말만 나오면, 거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린 것을 뭐라고 해? 표현 의사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해?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의체거 이렇게 암기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체거. 나는 항상 의체거로 갔는데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그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온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문자를 보내왔어.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래. 뭐 그렇게 얘기해. 알겠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한 학생이 나한테요. 다른 건 다 자기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이해를 못 하겠대. 그래서 자기가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체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 그러니까 뒤에가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죠. 그것은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에 속한다. 그러면 준법률은 뭐하고 비교가 된다? 항상 준법률은 뭐하고 비교가 돼? 의사표시하고 비교가 된다. 의사표시하고. 그래,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관념의 통지는요, 강령 여기 의체거라 써놨죠. 나는 의체거인데 아무튼 그 친구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대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잖아. 뒤에가 맨 끝에가 통지, 승낙,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승.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관통상을 입었다. 봐봐.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 승인데 승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관통상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해한다? 승으로 이해해. 그래서 승인, 승낙, 관통상을 입었다. 우리가 총 맞으면 백지영에 총 맞은 것처럼 관통상 입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통상을 입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는 뒤가 무슨 말이 있으면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관념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것은 의사표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도달주의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건 표현행위는 이것은 다 대리가 적용이 돼. 그래서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은 대리할 수 있어. 대리. 그걸 중요하고, 감정의 표시는 감정이 뭐죠? 용서하는 거죠. 용서. 남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런 말을 해. 나하고 둘이 친해. 가지고 막 뭐라 하죠. 야, 걔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 거 있지.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내가 걔하고 친한데 걔 그럴 애가 아닌데, 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과를 어떻게 대신하나요? 용서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내가 대신 사과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용서라고 하죠. 됐죠? 그걸 용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다?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승인, 승낙. 아시겠죠? 이것이 있고. 자요. 그다음에 사실행위는요. 글쎄요.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사실행위는 봐봐요. 순수 이렇게 돼 있죠? 혼합. 순수하고 혼합 봐봐. 순수하다. 뭐가 순수하죠? 여러분 뭐가 순수할까? 순수한 것은 가장 순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죠? 청국장이죠. 청국장 자연의 냄새 아니에요? 청국장 가장 순수하죠. 청국장은 뭐로 만들어? 메주로 만들죠. 메주. 그래서 봐봐, 어려운 순수는 뭐냐? 매작물 발견. 매작물이 뭐죠? 땅 속에 있는 뭐죠? 고분 같은 거죠. 주소, 메주, 가공 새로운 물건 만드는 거죠. 메주가 발명했어요. 메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다? 청국장. 이렇게 암기하라고. 아까 의사가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메주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다. 순수 사실행위다. 메주가 발명.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죠. 발명 이렇게. 우리 특허법상 발명 있죠? 그걸 얘기해. 자, 이런 혼합이요. 이런 봐봐. 여러분요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합격하면 선물 좀 하러 가는데 아무도 선물 안 해. 독하죠. 알겠죠? 공부할 때는요 학교하면 꼭 선물하러 가면 걱정하지 말래. 아무튼 자기가 계약해가지고 차를 뽑아준다 별소리다. 차 뽑아주지 말고 음료수 사달라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할 때는 아니 생각을 해봐.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렇게나 선물해봐. 자기 딸은 비싼 걸 선물했어. 근데 이분이 싫어한 거야. 나는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내복을 사줬다고 해봐. 그건 내가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선물은 뭐니 해도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걸 사줘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는 그 사람 입맛에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선물은 뭐니 해도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가 짱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 종합이 뭐다? 혼합이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여기 봐봐. 사무관리. 아까 사무관리겠죠?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정. 무주물이 뭐냐? 주인이 없는 거. 산토끼는 먼저 때려잡는 자가 임자예요. 무주물 선정. 그 다음에 물건 인도. 물건. 사부 선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종합선물센터 혼합에 살아 이 말이에요. 난타라는 게 아니고 난거 꼭 이렇게 가니까 진짜 안 해. 알겠죠? 좋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암기에 삭혀가면 돼. 자, 뭐라고?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혼합에 산다. 혼합. 사부 선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무주물 산토끼죠. 무주물은 산토끼예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사부 선물, 그 다음에 유실물이 뭐죠? 이런 우리 학원 지금 밖에 보면은 우산통에 지금 우산 많이 있죠? 다 유실물이죠.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를 떠나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주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부 선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한다. 그 다음에 뭐가 가장 순수하다? 매주가 반명한 청국장이 가장 순수하다. 알죠? 냄새가 아주 자연의 냄새잖아요. 순수하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란다? 사실행이다. 사실행위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에서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박스로 해가지고 고르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때 이게 좀 필요해.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써 거기다가 이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실행위는 또 뭐가 안 된다. 동산의 선의 취득액선. 동산의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동산 선의 취득. 동산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행위는 거래가 아니니까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어. 다른 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시 순수한 거 뭐가 있다? 뭐가 순수해? 뭐요? 매주가 발명. 뭐라고 돼? 매장물 발견, 주소, 가공, 발명. 뭐 선물할 때는 어떻게 선물해야 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혼합해서.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사부 선점, 먼저 잡는 사람, 유실물, 물건 인도. 알겠죠? 이것을 준법령이. 봐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 봐봐. 글자가 지금 몇 글자죠? 지금 두 글자죠. 글자가 몇 개야? 두 글자죠. 뭐가 똑같아?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 뭐가 있죠? 뭐죠? 면제, 상계 두 글자죠. 그 다음에 추인, 철회 두 글자죠. 그렇잖아요. 동의, 해제, 해지, 취소 다 두 글자죠. 얘들도 다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령이가 아닌 것은 그러면 어떻게 쓴다? 1번, 2번, 3번, 4번 써놓고 5번에다가 해지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자, 이제 창고는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행의 청구가 뭐지? 이행의 청구 동갚으라는 거예요. 빨리 동갚어. 그럼 이 이행의 청구 동갚어 이 말이 청구죠? 청구란 말을 동그라미 해봐. 청구. 근데 청구는 뭐죠? 청구는 독촉하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냈단 말이 뭐예요? 최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는 뭐냐면 아까 뭐라 했죠? 의사는 최고로 거절하지 않는다. 최고죠? 최고란 말하고 거절한 말이 있어야지 의사의 통지잖아요. 그런데 최고란 말이 없어도 이행의 청구란 말이 곧 최고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바로 뭐다? 의사의 통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의사의 통지는 끝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최고 거절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 거절한 말이 있지 않고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청구.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한다? 최고로 읽는다. 최고라고 읽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봐봐요.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완전히 달라.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완전히 달라. 대리권 수여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하는 그것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 아까 우리 말해서 분료식인데요. 출연이에요? 비출연이에요? 아까 말했죠. 출연이 뭐가 출연이라고 그랬죠? 내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상대방은 뭐가 되고 업, 다운, 업 되는 걸 출연이죠. 그런데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리권 수여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죠. 두 번째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잖아요. 대리권 줄 때는 분료식이죠. 비출연행위다. 그런데 봐봐, 여기는 대리권 수여고 여기는 대리권 수여의 동그라미 표시죠. 표시란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대리권을 줬다고 알려준다. 표시란 말이 뭐다? 알린다는 거. 알린다. 표시란 말은 알린다는 말이에요. 알린다는 말이 뭐다? 통지한다는 말이에요. 통지란 말이 있으면 관통상, 통지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 관통상이죠.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보면 통지란 말이 없는데 관념의 통지인 것이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의사 통지는 최고 거절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 거절한 말이 아니고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의 통지라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지.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지금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이죠. 승인. 아까 말했죠. 뒤에가 통지, 승낙,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뭐라고? 관통상,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줄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단 말은 돈을 빌리고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완성 후 줄 밑에다 줄고 있고 채권 소멸이에요. 채권이 없어져요. 없어도 돈 안 갚아도 돼. 채권이 소멸한다고 돈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런데 봐봐, 완성 후 채무 승인 줄고 완성 후에 채권이 소멸해서 돈 안 갚아도 되는데 채무를 승인했다는 것은 내가 돈을 갚아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갚아줄게 말이죠. 그래서 거기 채무 승인에다가 새로운 채무 부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채무를 그 돈 꼭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퀄 의사표시예요. 이것은 의사표시. 내가 돈 다시 갚아줄게요 말로 하고 있죠 지금.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죠. 이건 의사표시라고. 그러니까요, 완성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10년 안에 뭐라 하냐, 9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 야, 너 그때 9년 전에 빌려간 돈을 안 갚어. 아, 걱정하지 마, 갚아줄게. 그리고 완성 전에 승인은 이것은 관념의 통지예요. 관통상. 관념의 통지는 뒤에가 무슨 말이 무조건 있어야 돼? 통지, 승인, 승낙. 여기 승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완성 후 채무 승인은 뒤에가 승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완성 후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 갚지 않아도 되는데 승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돈을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니까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러분 거기는 없을 수 있는데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 그러면 무조건 뭐다? 앞에가 봐봐. 앞에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아. 뒤가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관념의 통지죠. 그런데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다?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이 뭐예요? 청약? 우리 청약은 의사표시. 청약에 대한 승낙도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승낙은 이게 하나만 의사표시가 돼. 그래서 관념의 통지고 이건 의사표시가 돼. 그러니까요, 다른 거 이것 빼고는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다 뭐다? 관념의 통지. 그런데 하나가 예외가 있다면 예외가 청약에 대한 승낙. 그것은 뭐다? 그냥 승낙이라고 해서 관념의 통지가 아니고 뭐다? 의사표시다. 아까 우리 했었죠?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와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제 참고로 보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제 봐봐. 적법행위 있죠? 적법행위가 있고, 적법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법률행위하고 존법령이 있었죠.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적법행위는요,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그다음에 위법행위는요 두 가지. 우리 법에서 위법행위는 여러분 지금 법률사실에 보면 돼. 법률사실 가운데 있죠. 법률사실 가운데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하고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위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이 두 가지 빼면 나머지는 다 뭐다?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뭐다? 채무불이행은 동시행항변권하고 그다음에 유치권, 이 두 가지는 또 뭐다? 적법이에요. 봐봐.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남의 물건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되는 것이 있어.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괜찮아.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거나 유치권에 기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죠? 그러면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그건 적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항변권은 적법이란 말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위법이 조각된다는 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위법이 조각된다는 말은 적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항변권이나 유치권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것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하죠. 점유는 뭐다? 적법하나 이 말이죠. 적법이다 이 말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 별 하나에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매매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요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 서류를 안 주고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줘야 나도 등기 서류 줄 거 아니에요.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 서류를 줄 수 없다. 그걸 항변권이라고 그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잔금에 대한 권리는 잔금 날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부터 잔금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항변권이 있고 아무리 유치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채권이나 매매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도급의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 매매 대금 청구 같은 것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법하기는 적법하지만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상한 거부 판결, 전부 패소 판결은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봐봐. 페이지 5번. 페이지 5페이지. 문제집이에요. 지금 페이지 5. 자, 문제집 페이지 5 봤어요? 페이지 문제 5번 봤어요? 자, 5번에 뭐라 나왔죠? 형성권. 우리 방금 우리 형성권 계속 했었죠.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죠? 형성권 단독행위 했었잖아요. 자, 그럼 뭐라 나왔다? 1번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줄거 갱신청권 줄거. 갱신청권 줄거어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 동그라미. 청구권 앞에 갱신한 말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형성권 동그라미. 형성권이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써. 매수 점 찍고 그다음에 분할 점 찍고 증감 점 찍고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돼.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갱신 청구죠.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2번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 앞에 분할 동그라미.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매수 동그라미. 임차인의 차인 감액 청구할 때 증감할 때 감액 청구 감액 동그라미. 이것은 뭐고? 형성권이고. 맞아 틀려? 맞죠? 형성권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가 이게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 설정은 무슨 말이 아니다? 매수, 분할, 증액, 감액, 증감, 소멸이란 말이 아니죠. 그러면 증감은 증액, 감액 이런 말이에요. 증감, 소멸이란 말이 아니죠. 아니니까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3번 채권자 취소권. 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네 가지. 뭐가 중요해?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으로 행사한다. 두 번째,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가지. 그 네 가지 중 하나가 재판상 행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추인권, 취소권 이런 것들은 뭐다? 단독행위죠. 추인, 취소,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봐봐, 여기 봐봐. 물권적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없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항변권, 항변권이고. 자, 5번은요 형성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형성권 행사 줄고, 행사 줄고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형성권을 행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말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 변경은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죠. 발생은 뭐다? 매수. 변경은 뭐다? 분할, 증감. 소멸은 소멸.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6번 보세요. 6번 문제 6번 6페이지에 6번 봤어요? 자,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 해제, 추인,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죠? 자,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8가지 한번 해볼까요? 채권자의 뭐 면제, 채무자, 상계, 뭐 무권들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 3가지.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읽는다? 형성권.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왜?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단독이죠. 2번 유언, 유중, 재단범위설. 여기 딱 3가지 묶어. 가장 기본이죠. 3가지. 상대방 없는이죠.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폭이 가로 묶어. 2번째 여유가 되면 거기를 암기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폭이 이런 것을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3번 우리가요 여러분 계약 4가지 암기하고 있어. 계약 4가지 뭐뭐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4가지를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계약이다. 계약은 뭐 어디에 속한다?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의무, 부담행위. 항상 같이 가.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 같은 말이라고.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 아닌 것은 1번 증여, 2번 계약, 매매, 3번 교환, 4번 임대차, 5번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온다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그래서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여러분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항상, 단독행위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계약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일방 예약, 예약 동그라미. 예약을 뭐라고 한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합의 해지할 때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해지할 때 합의 동그라미. 합의. 알겠죠? 합의도 뭐다? 해제 계약이다. 합의란 말은 언제나 계약이란 말이죠. 해제 계약, 이것은 단독행위에 속한다. 틀렸죠? 그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은요 취소.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속한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7번 재밌는 말이죠.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동그라미. 있는이란 말은 뭘 찾으라는 것이다? 없는을 찾으라. 그러면 딱 이거 딱 읽으면 있는 단독 행위는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아닌 것 이 말이죠. 상대방 없는 것 기본적으로 6가지죠. 자, 제일 기본은 뭐다? 3가지. 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3가지.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105번 하고 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한번 보죠. 1번 증여. 증여는 뭐요? 증여는 뭐다?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4가지 암기해라.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이것은 단독이 아니고 계약이잖아요. 계약. 2번째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 없는.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여기는 뭐가 빠졌어? 유언, 유정, 유언, 유정.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다?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는 해제, 해지, 취소.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 있는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8번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단독행위 1번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은 일방적이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그게 형성권. 여러분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변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줄 거봐. 표의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이게 뭐예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나오죠.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단독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죠.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2번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고. 따라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3번 여기 중요해. 3번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어. 이게 중요해. 단독행위.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해제의 의사표시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해제는 단독행위죠.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 여기요 채무 면제, 면제 동그라미 면제, 면제는 동그라미 상대방에게 유리. 왜요? 돈 갚지 말라잖아요. 채무 면제 상대방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단독행위인데 조건을 붙여. 유언 유정.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여기까지 4개. 채무 면제나 유언 유증이나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은 안 되는데 딱 끊어. 채무 면제, 유언, 유증,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4번 법률이 단독행위로 규정. 단독 줄고 계약 해제권 써봐. 단독행위 써. 계약 해제권 이렇게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성립 줄고 계약으로 성립 합의 해제 합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합의로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합의 해제. 이해되셨나요? 자, 5번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가려.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예요. 단독행위 줄고 단독행위. 맨 끝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1개예요. 완전히 다르죠. 단독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그러니까 단독하고 계약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응하다가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합의.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과 계약은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단독행위에 유추증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2번 봐봐. 2번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계약은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합의. 그래서 다른 것이라고. 아시겠죠? 같다 틀리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9번 봐봐요. 법률 행위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9번 보시면 1번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줄고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2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불가능하다. 이걸 뭐란다? 여기 봐봐. 여기 의사표시를 아까 줄그라겠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여기까지 줄고 봐. 불가결의 요소란 말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2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3번은 법률행위는 의사표를 통해서 사적 자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맞는 말이고 중요하지 않아. 4번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본질적 요소, 본질적 요소란 말이 뭐예요? 불가결의 요소다, 이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법률행위 박스에, 법률행위 박스하고 써서 법률행위는 뭐죠? 당사자 플러스, 법률행위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 플러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아까 뭐라고 했죠? 대금하고 등기, 법률효과죠? 목적 플러스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돼.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지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성립요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시작.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구성될 수는 없다, 틀렸어. 하나의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해? 줄고 단독행위라고 얘기해. 단독행위. 하나로 성립하죠. 그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기가 몇 번이겠어? 문제 풀 때 여기 7번 문제 7페이지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강의하는데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눈 알겠죠? 7. 아니요, 다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